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한 달도 안 돼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5천 명대에 이르는 확진자 증가세와 더불어 오미크론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 혜택 적용 시설도 실내 다중이용 시설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자, 송년회와 여행 또 출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했던 연말 대목을 또 잃게 됐다며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활기를 되찾나 싶었는데 우울한 연말이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미크론과 확진자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다시 100명 안팎까지 치솟으며 누적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영화 특별시를 선언한 춘천시가 직접 투자를 하려는 영화 스튜디오 건설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미 사용된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꼴이어서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춘 강원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준비에 나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 국제적 우려 속에서도 관광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강원도가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한 강원 세일 페스타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일단 시켜 배달앱 등 온라인 이벤트와 대형마트 수산물 대축전 등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천 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는 3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가 춘천 39명, 원주 31명, 홍천 7명 등 모두 9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는 지역 내 복지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했고 춘천에서는 지역 내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되거나 확진자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하는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4,944명 대 127명) 12월 3일 0시 기준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한때 하루 2만 5천 명까지 치솟았던 일본은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보름 동안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천 명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자, 다음 숫자 한번 보시죠. 80.22% 대 77.31%.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더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우리는 증가한 반면 일본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검사량 축소설입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우리나라가 30만 건, 일본이 22만 건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검사량 축소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신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접종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사용했었지만 일본은 화이자와 모더나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접종 6개월 이후 급격한 항체 감소가 발생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다수가 고령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돌파 감염자라는 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해줍니다. 또 다른 차이는 10대 청소년의 접종률입니다. 일본의 10대 접종률은 7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요인이 실제 일본 확진자 급감 미스터리를 풀 열쇠일지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K-방역이라던 자화자찬이 무색해진 이때 방역 선진국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강원도는 동계올림픽과 한류 열풍을 타고 국제관광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은 그 행보를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내년부터는 해외 관광객 유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강원도와 관광업계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강원도가 국제 관광 명소로 재도약하기 위hen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양양 국제공항의 모습입니다. 중국 항저우, 닝보를 비롯해 타이베이까지 각종 국제항공편이 매일 운행되며 개항 이래 최대 성수기를 누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로 대회 인지도가 상승한 데다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지난 2019년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 관광의 문이 막혀 도내 한류 관광지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이제 2019년도 말에 또 이제 코로나 이슈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알려지다가 이제 다시 조금 주춤하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국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앞서 도내 관광지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관광 위주로 바뀐 관광지 분위기와 마케팅 전략 등을 외국인 수요에 맞추는 등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단체는 아무래도 국내 분들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른 것도 있죠. 식사도 그렇고 보고자 하는 장소나 테마가 체험의 형식도 다르다 보니까 강원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국제적 우려 속에서도 국제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과 외국인 대상 비대면 홍보를 이어가는 등 흐름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1 관광 도시로 국제 관광지 발돋움과 동시에 불어닥친 코로나19 한파를 극복하고 강원도가 다시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백신도 맞고 있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도 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다시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쪼록 내년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좀 나아져서 강원도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제적 관광지로 날개를 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춘천시의 영화특별시 선언 혹시 알고 계신지요?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직접 촬영 스튜디오까지 건설을 했었잖아요. 네. 당시에 전국 영화인들을 춘천으로 불러들일 계획이었었죠. 네, 그런데 2년 넘게 겉돌기만 하던 이 스튜디오 건설이 결국에는 취소됐다고 하죠. 네. 자, 이미 사용된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사업 취소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양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춘천 영화 촬영 스튜디오 건설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9년 사업 추진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비용 증가와 접근성 문제, 경쟁력 약화 등 악재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중간에 이제 용역이 먼저 실시가 되었습니다. 용역이 실시가 되었지만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용역비 자체가 사실은 시민의 혈세로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취소의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와 파주에 대규모 스튜디오 가동이 예고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춘천시는 지난 3월 설계 용역 시작 4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시키고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활용 방안이 없는 애물단지 사업이라는 겁니다.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불편한 교통 여건과 낮은 수요,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눈에 띕니다. 특히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며 사업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됐습니다. 결국 경쟁력 약화 이유를 제외해도 이미 사업성이 없는 계획이었다는 건데 행정력,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곳 학곡리 일대의 스튜디오 건설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춘천시는 영화인 육성과 제작 지원 등 소프트웨어 강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의 경우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재차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영화계에선 지자체가 영화를 단순한 돈벌이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튜디오 건설로 임대업을 할 게 아니라 지역의 영화 제작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LA를 배경으로 영화를 많이 찍어서 LA가 영화 도시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고 퍽스가 있고 이런 영화 제작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야. 거기서 꼭 LA 소재만 영화 찍는 게 아니잖아. 춘천시 자체 검토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영화 촬영 스튜디오 건설 사업. 낭비된 용역비와 설계 보상금을 차치하더라도 보다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한 소비 촉진 행사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강원 세일 페스타의 매출이 32억 5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와 일단시켜 배달앱 쿠폰 이벤트 등 온라인과 대형마트 수산물 대축전 등 오프라인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11월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110.59로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생활 물가지수가 6.1%,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6.9%씩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33.8%, 경유가 40.2%, 수입 쇠고기가 38.5%씩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저희 산불 진화대하고 이제 감시원이 틀리는데 진화대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일찍 소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우리가 이계조로 나눠가지고 치악지 쪽으로 해가지고 순찰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교도방송이라든가 또 저기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뭐 불 피운 데 있으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강릉시가 내 고향이고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도 쭉 살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이제 대형 산불이나 뭐 작은 산불, 또 크고 작은 산불 몇 차례 경험하면서 우리 제 고향 이제 산이 다 불에 타고 참 참담함을 느꼈고. 요즘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감시하는 거는 소각 행위를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작은 산불 하나라도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고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산병, 잠수병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고압의학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연세의료원은 3일 제3회 원주 고압의학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한 최신 임상 지식과 기초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에는 신경과학과 노화 방지에서의 고압의학을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고성군이 내년 3월부터 고압 산소 치료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잠수병과 돌발성 난청 등의 치료를 위해 지난해부터 고압 산소 치료기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고성군은 치료기 도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초빙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 국제하키장에서 오는 5일부터 8일 동안 동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트로피 하키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하키연맹과 대한하키연맹 주최로 아시아 30여 개 회원국 중 한국과 중국, 일본과 인도 등 6개 나라가 모여 우승자를 가립니다. 동해시는 대회에 앞서 경기장과 숙박시설 주변 치안과 경기 중 부상을 대비해서 의료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